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7월 14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사건 특별검사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중범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다시 시도하겠죠. 오늘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출석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달라는 내용의 인치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통보한 출석 시간을 30분 앞둔 오후 1시 반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 줄 것을 지휘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집, 과천 방첩사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조현상 HS 효성 회장을 오는 1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조성옥, 이일준 전 현직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대통령실 회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불러 조사해야 할 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앞서 갑질왕 강선우 아웃이라 쓰인 손팻말을 책상에 올려두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내리라 요구하며 왔어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차례 정회됐다 다시 시작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부족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며 처한 상황 때문에 생긴 오해라 해명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 5분 만에 선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 중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독재 아웃이라 쓰인 손팻말을 든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 위원장이 국회 규칙을 어겼다며 질서 유지를 이유로 곧바로 사내를 선포했다가 오후 1시가 돼서야 재개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농지법 위반,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한 개당 12만 1,207.5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가격 급등 배경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관련 법안 3건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에 이번 주 일정을 거론했습니다. 전세 월세 거래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SBI 서울보증 온라인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전산 오류로 전 월세 보증보험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영향을 받았는데 서울보증은 비상대응본부를 꾸려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 관세를 통보하는 등 상호 관세 통보를 마친 미국 백악관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없다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실제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4월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상대국들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며 막판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ABC 방송 인터뷰에 나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불과 보름 남은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세는 부과되며 좋은 합의인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미국은 최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등 주요국의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과의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케빈 해싯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50%를 통보한 브라질에 대해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14일부터 자동 발효 예정이던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과 시점을 미국에 맞춰 연기한 것으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30%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멕시코는 지속적인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차분한 판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막고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습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등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보다 높아진 상호 관세 부과에 부정적 반응이 나오며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종가로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엄포에 약보합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전환에 코스피는 상단을 높여갔고 코스닥도 하락을 축소시키며 마감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주주가치 재고 정책이 지속적인 상승 동력이 될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26포인트 오른 3,202.03포인트에 코스닥은 1.1포인트 내린 799.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SK하이닉스와 저PBR주의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에 한국 화장품이 20% 이상 급등하는 등 크게 올랐고 정책 수혜감에 일부 보험 관련주들은 신고가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2천 달러를 돌파하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1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한 카카오페이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등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실현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곳곳으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전의 모습을 보시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도로에 물살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차량들도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이동 중인데요.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동 중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영동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대구 2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청주 28도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